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바로 이 녀석이죠. 바로 개봉기 들어가 볼까요? 지난번 헬스프로 250 그 버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IQ 에어사에서 나온 차량용 공기청정기 아템카입니다. Protect yourself and the ones you love. 어떠한 제품인지 한번 개봉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전 처음 리뷰를 해봐요. 일단 요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크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부착되는 거치대인 것 같아요.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치대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거치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끈을 걸어 가지고 운전석이라든지 조수석 쪽에 고정을 하는 기본 거치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차량용 시거잭이 들어 있고요. 휴대폰 충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USB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거치대와 전원 연결선은 잘 봤고요. 일단 이거 가져가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기계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UFO처럼 생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묵직하고요. 공기청정기를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녀석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필터를 교환해 줘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필터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 가이드대로 돌려서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분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를 한번 좀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런 필터가 되게 소프트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구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궁금증은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 필터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활성탄소가 포함된 하이퍼 헤파 플러스 필터입니다. 11등급이고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그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13에서 14단계 등급을 사용을 해요. 그럼 등급 낮은 필터기 때문에 이 정화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정화하느냐입니다. 이 소형 엔진 안에 빨아들이는 힘과 분출해내는 공기의 압력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정도 필터의 두께를 유지한 상태로 가져가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퍼 헤파 플러스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오염 입자를 99% 제거를 합니다. 치명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극초미세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러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더 강화된 성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빨리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출발해 볼까요? 네, 드디어 아템카 공기청정기 차량에 설치하러 나왔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이게 무겁다고 뭐 이렇게 불평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뭐라 그래야 돼, 오히려 이 무게 때문에 신뢰가 좀 간다고 해야 될까요? 컵홀더형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신뢰가 좀 안 간다 그래야 되나? 이거 정말 써도 되는 거 맞아? 라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불안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거의 묵직하고, 엔간에서는 그냥 집에 조그만 방에 원룸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리닝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걸 이제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무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벌어지게 된 틈 사이에다가 이 벨트를 끼워 넣으면 이제 물리는 방식이에요. 이 머리 뒤편에다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고, 전원 케이블은 이제 이쪽에다가 꽂으면 되고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 이렇게 단단하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운전 연습 놀이 하기가 좋을까요? 그런 건 안 되겠죠?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켜자마자 바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원터치 버튼이에요. 요거 아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누르면
한 단계 상승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해요. 소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빨간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이 들어오면 꺼지는 거고, 자 이제 한 번 누르면 파란색이 작게 하나, 저, 중, 고 이렇게 그 각 단계별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운전하면서 저중고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 라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제 물론 운전하는 상태에서 이걸 조작해 주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시면 이걸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제 휴대폰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 휴대폰의 앱을 연동을 시키셔가지고 작동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 환경 설정을 지금 미리 해두었는데 이거를 꺼지면서 클릭하면 좀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되는데 시간이 살짝 걸리죠. 이제 저라고 바뀌면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켜지면서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일 거고요. 또 이제 고로 하면 아주 빠르게 우웅 하고 도는 게 들리실 거예요. 팬 속도도 저중고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는데 실제로 한번 도로주행을 달려봐야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주변에 차들이 겁나 많습니다. 겁나 많은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어제는 6ppm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지금은 0ppm이에요.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뒤에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외기 상태로 돌려져 있는 상태예요. 바깥바람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디젤 차량이라던가 버스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기 공기가 이렇게 흡기가 됐을 때 쉴 틈 없이 삑삑거렸어요. 그러니까 0.01ppm만 검출이 돼도 쉴 틈 없이 삑삑거렸던 게 바로 저 기계인데 지금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VOC 측정기에서 입자가 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되게 안 좋은 공기를 먹으면서 출퇴근을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운전하면서 괜히 피곤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진짜 광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네, 아무래도 저 TVOC 측정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내내 0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빵이고요, 0인 상태고요. 전원을 차단할게요.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고장난 게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껐고 공기청정기를 끈 상태에서 지금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나오기 시작하죠. 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앞뒤로 덤프트럭이 미친듯이 있어요.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앞뒤에 뭐 트럭이든 차든 뭐든 배치되어 있으면 숫자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까지 찍고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공기청정기를 틀었죠. 7까지 찍고 급격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꺼졌어요. 오염물질이 없어졌습니다. 켜놓은 지 불과 5분도 안 돼서 오염물질이 이 공간에서 사라졌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야, 이게 훌륭하다. 진짜 깨끗해지라고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잠깐 밑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삑삑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검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들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숨 쉬고 있는 공간 근처죠. 점점 또 수치가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3까지 치솟았다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먼저 정화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벌써 0.52로 떨어졌는데
뭐 그런 기능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정화가 되네, 지역 정화가. 네, 이렇게 개봉, 설치, 테스트까지 모두 다 마쳐봤습니다. 테스트 리뷰를 잠시 하자면 제가 의도한 상황은 두 가지였어요. 외기 상태의 상황과 내기 상태의 상황 두 가지였죠. 내기 상태의 경우 공기가 안에서만 돌고 최소한의 환기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기가 쉽게 오염될 수 있죠. 오랫동안 차를 햇볕에 세워놔서 내부 온도가 극단으로 올라가 있거나 주변의 체증으로 인한 매연 유입이나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이 아니라면 잘 안 해두는 모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난 그냥 애초부터 바깥의 공기가 별로 좋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내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상황으로는 잘 안 두게 되긴 하더라고요. 내기로 돌려놓을 경우 공기청정에 대한 효과는 탁월하지만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내기로 돌려놨을 때 차 안의 그 공기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름철 장시간 내기 플러스 에어컨 상황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까지 증가합니다.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 및 피곤이 유발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운전을 오래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기 플러스 에어컨은 그 피로에 피로를 더해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외기로 돌려놓고 사용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기로 돌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될까요? 네,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외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면부에서 이렇게 흡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차들이 정체가 되어 있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그러한 자동차들, 오래된 연식의 차라던가 정비를 받은 지 오래된 차들이 옆으로 지나다니거나 하게 되면 그러한 좀 안 좋은 가스들이 차량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주변의 차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TVOC, 그러니까 유기휘발성 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VOC인데 T가 붙게 되는 건 총,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유기휘발성 화합물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외부의 그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내기로 돌려놓으면 이산화탄소가 문제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외기로 돌리면 배기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런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드를 놓고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외기 상태를 해둔 상태로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아주 딱 적절한 상황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앞서서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TVOC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하죠? 어떻게 이런 정화 성능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차량 내 공기순환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외부 공기처럼 의외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건데요. 시간당 공기 정화율 자체도 이게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1시간에 20번 정도 이 차량 안의 공기를 전체적으로 정화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분 안에 한 번 이 차량 내의 공기를 완전히 정화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전자기기들이 단점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 자체가 크기는 해요. 어찌됐든 목 뒤편에 달리게 되고 이 소음의 그 근원이 아래에 있거나 크기가 작아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런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 자체의 소음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차량 소음도 큽니다. 어쨌든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내는 소음만큼 차량 내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해요. 제 차 보셨죠? 연식이 10년은 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템카가 내뿜는 소음 정도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IQ 에어에서 나온 이 아템카는 솔직히 공기 정화 능력에 있어서는 집에 두는 형태의 공기 정화기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기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유동성이 없는 폐쇄된 환경에 공기를 정화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기를 청정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아템카의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사람이 숨쉬는 지역의 공기를 먼저 정화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람이 숨쉬는 지역의 공기를 먼저 정화해줌으로써 끊임없이 들어오는 오염된 외부 공기로부터 탑승자를 지켜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좀 가격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난번 HP250
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좋다면, 투자할 만하다면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같은 성능 몇 년을 쓰게 되잖아요. 또 비싼 거는 또 그만큼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거 자주 바꾸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좋은 거 하나 사두고 계속 쓰는 게 마음 편하다는 얘기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이고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 정곰은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안녕, 곰빠.